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자 오늘 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보면서 수급은 다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어제에 이어서 양시장 상승세가 지속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밤에 또 CPI 발표가 기다리고 있고 그렇죠. 또 내일은 에코프로 그룹주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중요 기업들의 실적들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또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지금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모르고요. 여기 옆에 있는 함버로뱅크도 모르고요. 예, 매너리도 모릅니다. 어쨌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자, 요즘 증시 이럴 때 남 있다가 여러분을 잘 또 이끌어 드릴 테니까 저희 손만 잡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만 믿고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그리고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요. 내일장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볼게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내주시면 그 종목과 관련해서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 조금 더 깊이 있는 진단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채팅창을 보고 있는데 딱 두 가지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게 첫 있나요? 번째는 우리 손여로 팀장님이 지난 진단해 주셨던 거 동화기업 잘 매도했다. 이렇게 얘기해 역시 주신 거 하나. 진단이 효과가 있었군요. 나란 남자라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나한테 네. 반한다. 그리고 또 취한다, 하나는 취해. 우리 또 귀신같이 또 아십니다. 우리 함버로뱅크 거를? 목소리 간 거. 감기예요. 여러분 감기 진짜 조심하십시오. 네, 제가 그래서. 병원도 2번이나 갔다 오고 네. 약도 계속 먹고 있는데 그러게 낫질 말입니다. 않습니다. 요즘 감기 독하니까 여러분들 네, 절대 걸리면 안 돼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쨌든 나만 믿고 따라와. 오늘도 여러분께서 종목을 올려주시는 동안 저희는 사전에 받은 종목부터 미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38님께서 또 엔터주를 또 올려주셨어요. 대표적인 또 BTS의 종목이죠. 하이브라고 되겠습니다. 자, 23만 5천 원. 그리고 비중이 높으세요. 30%. 근데 좋은 거는 다행스럽게도 지금 수익권에 접어들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요. 오늘 뭐 이슈가 딱 있었죠. 그쵸. 관련된 이슈. 사셨던 가격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과연 목표했던 가격까지 올해 고점이 돌파 가능하냐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네. 지난달 BTS가 재계약했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내려갔거든요. 그때 그래도 저점 부근에서 잘 잡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기다리셨고 오늘 또 이슈 나오면서 수익권으로 돌아섰는데 조금 더 수익을 키워갈 수 있을지 올해 고점이면 이제 30만 원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상승의 가능성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이브와 관련해서 우리 손여로 팀장께서는 키워드 어떻게 보십니까? 네, 키워드 믿으면 걱정이 없어요라고 잡아봤습니다. 믿으면 뭘 믿어야 될까? 걱정이 없어요. 2차 전지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자, 두 번째 최병훈 전문가는요? K-팝 보이그룹사 위대한 K-팝 보이그룹사 위대한이 들어가요. 자, 보이그룹 하도 요즘 걸그룹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걸그룹 전성시대인데. 그렇습니다. 또 BTS가 보이그룹의 또 대표적인 그런 내용을 하고 있죠. 전성시대 너무 올드했나? 되게 옛날 사람 같아요. 좀 그랬네. 아차했네요. 네. 자, 그러면은요, 우리 팀장님부터 믿으면 걱정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자, 믿음을 줘보시죠. 네, 우선 좀 엔터주라고 하면은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안정적 실적으로 이게 우스갯소리로 들리시겠지만 뭐 괴롤수 음악을 들어라, 뭐 합법적인 마약 음악 이런 비유가 있거든요.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리고 사실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엔터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훼손되지 않을까. 사실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득을 본 기업보다는 손해를 본 기업이 많으니까. 하지만 엔터 기업들도 이 공연을 우리가 못 나가다 보니까 실적이 훼손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2020년 연간 실적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안정적 실적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잘한 거죠. 네,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이제 K-팝, K-음악 해가지고 이제 뭐 우리나라 가수들이 흥행을 하고 있고 이 와중에 BTS 관련해서도
군입대 관련 리스크가 나왔지만 재계약도 안정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고 멤버들의 군입대도 일시적인 군입대가 아니고 순차적으로 군입대를 하고 있고 네. 개별 멤버들 활동 계획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분기 실적이나 연간 실적을 봤을 때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사실 뭐 나쁘게 말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YG처럼 하이브도 BTS 관련 매출액 비중이 컸었지만 이런 리스크가 선반영되고 이제 르세라핌이랑 뉴진스라는 쟁쟁한 걸그룹들이 나오면서 그런 실적이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고 아까 이제 시청자분께서 우려했던 부분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시장의 매크로 변수가 악화가 됐었기 때문에 사실 밀리지 않은 종목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도 다른 성장 기업 대비해서 낙폭을 크게 기록을 하지 않았고 최근에 수급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 하이브 관련해서 뉴스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긍정적인 모멘텀이 너무 많습니다. 뭐 비중이 사실 20%가 넘어가면 사실 저는 걱정을 하는데 뭐 수익 중시고 뭐 기술적 움직임이랑 뉴스나 수급 동향이 나쁘지 않으니까 뭐 염려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다.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하이브가 물론 조금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선방하는 흐름들 나오고 있고 네.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크다라는 점 하이브 아티스트들에 대한 믿음을 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네. 그 하이브 아티스트들 보면은 전 BTS 이제 따로따로 끊어지니까 쉽지 않겠다 싶었는데 맞아요. 뭐 싱글로 해도 잘만 하더라고요. 오히려 좋아. 그죠? 그렇군요. 굉장히 맞아요. 잘한다. 하이브의 힘인가 보다 이 생각 해봅니다. 네. 자, 이번에 최병훈 전문가인데요. 위대한 K-팝 보이그룹사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위대하기까지 합니다. 네, 우리 이제 순간 트럼프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위대하죠. 네, 그럼요. 우리 케이팝을 세계적으로 물론 블랙핑크도가 네. 있지만 이 BTS가 만큼 파급력이 있었을까 그 정도 보면 그래서 산업 자체를 고성장으로 만든 어떤 이제 모멘텀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이브는 라인업이 다양하게 여러 있죠. 뉴진스도 있는데 그래서 4분기 컴백도 하게 됩니다. 실적도 또 안정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 스타들 이제 이런 분만 갖고 하다 보면 그 하나의 리스크란 게 네. 만약에 갑자기 뭐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공연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사인을 그러면 한다고 그러고. 갑자기 실적이 확 빠져버리잖아요. 맞아요. 수백억씩. 그래서 이 안정성이 아주 엔터주나 이런 것은 미래의 실적이 예측치를 이렇게 냈더라도 그게 불투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주가가 테마처럼 움직이는 게 많았어요. 네. 근데 21년도 우리 이제 동학기밀로 들어오면서 쭉 주식이 대다수가 실적이 받쳐주니까 끝없이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21년도 이 주식도 40만에서 10만원까지 빠졌거든요. 그 고점 때 75%나 빠졌어요. 많이 빠진 거죠. 그러다 다시 10만에서 이제 30만 정도 왔으니까. 그럼 주가의 이제 등락도 심하지만 이제 왜 그러냐면 전체 엔터주들은 이제 실적이 조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실적을 믿게 하려면 안정적으로 뭐 고정적으로 뭔가 수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위버스가 뭐 팬덤들하고 같이 하는 플랫폼 네. 이렇게 해서 위버스 나오면 맞아요. 그걸로 이제 하게 되면 안정적 구독 모델이 있으니까 돈은 뭐 잘 안 될 때도 돈은 좀 들어오니까 맞아요. 그래서 적자는 면하고 그러진 않을까. 그래서 이런 어떤 모델을 이렇게 구축해서 하는 거 보면 역시 이 하이브는 다르구나.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지금 규모가 된 거죠. 그렇죠. 구독 뭐 이렇게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는 중요한 게 하이브의 모멘텀은 지금 모든 뉴스 나오는 그런 모멘텀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다. 더 이상 그 모멘텀을 보고 주식을 하지 마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하이브는 21년도 25만 이상 계속 매도만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10만 원 왔어요. 12만 13부터 이제는 30만 원을 보고 가자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시세가 30만 원으로 이제 시세는 끝난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중요한 거 이것은 한 10만 원대로 다시 빠질 거로 보이는데 아마 저처럼 이렇게 다시 15만 원 내려갈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건데요. 기본적으로 다시 15만 이하로 갈 수 있는 20만 이하로 갈 수 있는 그런 악재도 있거든요. 가장 큰 악재는 BTS 넘어설 보이그룹이 탄생이 안 되면 넘어설 수 없다는 거죠.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42만 1,500원 넘어서려면 그보다 더 BTS보다 조금 나와야 되는 거죠.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죠? 지금 현재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42만 1,000원은 뭐 돌파 못한 거죠.
그럼 지금 뭐 예를 들어서 25만 원 사도 돌파를 못 하니까 수익률 얼마 안 되잖아요. 100%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빠질 확률이 더 많은 게 못 넘었으면 전설을 못 넘었으면 다 아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유동 여기에 넷마블이 갖고 있는 지분이 18%대 예. 이게 저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넷마블이 지금 심각하게 유동성이 잘 안 돌아간 것 같아요. 이제 회사채가 이제 넷마블이는 회사점 1,600억이다. 그럼 1,600도 이제 차 안 되고 이렇게 되는데 옛날 1.몇 %, 6%짜리를 발행했는데 지금은 막 5%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네. 그럼 쉽지 않아요. 유동성이 한번 안 좋다 그러면 쉽지가 않고 그러면 넷마블이 본사를 지으려고 빌딩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구치가 딱 하다가 지금 못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동성이 안 들어. 그러면 부동산 관련된 게 있으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주식을 파는 거죠. 그렇죠. 주식은 그래서 부동산이 아니고 유동자산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식은 가장 빨리 팔 수 있는 주식이잖아요. 네. 오늘도 샀다 내일도 파는데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분을 팔려야만 나는 넷마블의 유동성이나 여러 가지 자금이 좀 돌아가지 않을까. 차안 발행도 그렇고. 그래서 매도 물량이라는 게 있군요. 네. 그게 한 2조 정도씩 좀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10조 정도 된 하이브에 다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죠. 한 20%면 주식은 끝없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선을 구축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하이브가 다른 엔터주들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차별화된 점이라고 한다면 물론 아티스트에 대한 그 파워도 있긴 하지만 네. 위버스라는 그 플랫폼을 가지고 맞아요.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자 강점일 것 같아요. 네. 위버스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꾸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게 되는데 손여루 팀장님, 이 위버스가 출시 4년 만에 이제 월간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이 넘은 거예요. 매월 1,000만 명이 위버스를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 하이브에게는 어떤 의미로 작용을 할까요? 네,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부정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뭐 반박할 의향은 없는데 일단 BTS가 재계약이 됐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하이브에 대한 추가적인 보이그룹에 대한 걱정은 지금보다는 한 2, 3년 뒤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일단 이 위버스의 이용객이 증가한다는 것은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인데 뭐 실적이 얼마 반영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제가 뭐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런 것들은 뭐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DOU나 이런 것들이 이용객 수가 늘었을 때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을 봤을 때는 하이브도 그런 동반수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하이브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부정적인 뉴스보다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이런 기술적 움직임과 수급동에 봤을 때 이 종목을 미리 걱정해서 팔 생각보다는 그런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수급 동향이 돌면 그때 매도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넷마블 관련해서도 뉴스가 이제 저도 넷마블 관련해서 잊고 있었는데 네. 넷마블 물량에 대해서 뉴스가 7월 달에 한번 나왔고 9월 달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를 둘러싼 수급 동향들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21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으면서도 수급 동향이 나쁘지 않았고 과연 저도 이제 뉴스를 봤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과연 이걸 모르고 있었을까? 그래서 일단 저는 단기 수익 관점으로는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이제 앞에서 언급드린 부정적인 리스트 BTS의 뒤를 이을 보이그룹에 대한 불투명성 네. 그다음에 넷마블 관련 이거는 이 뉴스가 언급됐을 때 투자자들이 돌변하면 그때 매도를 해도 늦지 않고 이 두 가지 뉴스를 제외했을 때는 뭐 실적이나 뭐 저평가 매력도나 뭐 BTS뿐만 아니라 뭐 세븐틴이나 뭐 뉴진스나 르세라핌 관련해서 실적이 우상향할 것으로 증권사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뉴스 사이에서 주가 추이랑 수급 동향 변화 보시면서 분할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 들어봐야 되는데 그럼 팀장님께서는 조금 단기적인 전략으로 보시나요? 구체적인 가격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저는 단기 수익 관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저는 긍정으로 보고 있고요. 단기 수익 관점으로 이제 시청자분께서 하이브를 뭐 2년 가져가려고 사셨는지 3년 가시려고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달에서 석 달간의 투자 전략을 짜드린다는 관점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네. 저는 보유 의견을 드리고 손절가는 제가 22만 원을 말씀드리고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28만 5천 원. 사실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지금 이 종목이
업종 퍼가 26.60이고 네. 12개월 선회포가 32.66인데 이러면 저평가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SM이랑 JYP랑 하이브는 섹터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를 엔터 기업이라고 보면은 SM이랑 JYP 이런 종목들 업종포가 200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를 엔터로 보면은 싼 거죠. 저평가. 지금은 이제 서비스업, 유통업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평가다. 그래서 이거를 SM, YG, 뭐 JYP로 치면 이 업종포가 200이 넘어가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도가 있다. 그래서 정말 뭐 하이브를 뭐 3년, 5년 들고 가실 거다. 그러면 뭐 목표가를 이제 한 5배 쳐드리면 되죠. 근데 그건 좀 위험할 것 같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봤을 때 저 1차 목표가 28만 5천 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여주신다면 그 이상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2가지 이슈에 따른 수급 변화는 꼭 체크하자. 이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최병훈 전문가께 궁금한 건 아까 이제 BTS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전설을 넘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약간 분분한 것 같아요. 다 혼자서 이렇게 나왔을 때도 어느 정도 판매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겉으로 보이는 거 말고 이제 BTS의 그늘을 이제 완전히 벗어났구나 하이브가 이런 게 생각하려면 어떤 좀 내용들이 나와야 될까요? 이제 실제로 보면 뭐 걸그룹도 하고 네. 보이그룹이 매출이 더 크거든요. 네, 아 그렇군요.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보이그룹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위버스 하게 되면 팬덤 형성되면 보이그룹에 관련된 팬덤들이 훨씬 더 매출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미스트롯이 되면 네. 그거 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임영웅이 다 가지고 가잖아요. 미스트롯이 가져가는 것처럼 실제로 돈 쓰는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쓰잖아요. 좀 가정을 잡고 있고. 그래서 보이그룹이 나와야 된다. 네. 저는 그러지 않고는 쉽지 않지 않겠나.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미 우리 개인들이 8월부터 계속 사기 시작했거든요. 네. 기간은 거의 없고요. 팔고. 네. 외국인은 뭐 계속 좀 팔아서 갖고 있고. 주식을 이제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올해 여름까지 사서 팔아먹고 여름부터 보유하지 말아야 돼요, 엔터주는. 대다수가 계절성이 있는데. 그래서 8월부터 내려오니까 주가가 30만 가서 내려오니까 계속 사가지고 개인만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 이러다가 이제 대회 뭐 넷마블이라고 어떤 물량이 나온다면 또 계속 좋은 뉴스만 나오니까 손절을 안 하고 그냥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럼 또다시 10만 원 갔을 때는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뉴스를 보고 주식을 하게 되면 좋은 뉴스를 보고 했을 때 이미 주가에 반영된지 여부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4분기 실적도 뭐 잘 나오고 3분기는 뭐 보통 나올 걸 보여서 반등하면 박스권 상단에 가면 팔고 당분간 보지 말자.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저점인 손절가 22만 원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22만 원 붕괴되면 그 밑에 17, 8만 원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엔터주가 내려가서 악재로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기 아주 어렵거든요. 회복이 안 끝없이 빠집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엔비디아도 70% 빠지는데 엔터주 뭐 게임주다 만약에 NC소프트 100만 원 갖다 20만 원짜리거든요. 70 그것도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엔터나 게임이나 뭐 비슷한 성향이기 때문에 저는 22만 손절가 꼭 지켜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의 하이브 관련해가지고 두 분의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엇갈렸어요. 우선 손여로 팀장께서는 이제 중장기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서 우선 보유 의견 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8만 5천 원, 손절가 22만 원 제시하셨고요. 최병원 전문가는 반대입니다. 이제 매도 의견이고요. 기술적 반등이 왔을 때 오히려 이제 박스권 상단에 도달했을 때 매도를 하면서 나오자라는 관점, 목표가 27만 원, 손절가 22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딱 이 세 가지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채팅창에 올려주시는 종목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토마토 증권통 들어오시면 되고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 매수 문의도 같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같이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장에서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많이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손 꼭 잡고 같이 믿고
따라와 보시길 바라겠고요. 전화 주시면 두 분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전화 상담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볼 텐데요. 네. 자 우리 김창현님이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좋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네. KT를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KT가 33,000원대거든요. 근데 사셨던 가격이 38,000원이에요. 그래서 약간 뒤로 쭉 가보니까 38,000원은 올해로 따지면 제일 먼저 도달하는 시점이 한 8월 말쯤? 예, 8월 말에 그때 39,300원까지 갔었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는 33,000원, 38,000원. 예, 차트를 좀 잘못 봤는데 저기 높을 때, 가장 높을 때 사셨다가 한 번 내려오고 두 번 내려오고 훅 내려와 버렸죠. 그러네요. 그 상태로 지금 약간은 회복은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매수가까지 가려면 좀 높아 보여요. 예, 그래가지고 8%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기다리면 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러셨는데요. 8%니까 뭐 추가 매수 좀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추가 매수를 권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추가 매수했을 때 아마 내년까지 들고 가게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KT 같은 경우 이제 기간 사업자로서 통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아마 알고 계실 텐데 다양한 모멘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뭐 지니뮤직을 통해서 AR 스피커 관련으로도 분류가 되고 있고 KT가 양자 암호를 진행하겠다 이런 기대감도 있지만. KT에 대한 수급동을 보면 좀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단은 아까 매크로 변수 아까 나올 때 10개 종목 중에 9개가 떨어지고 하나가 올랐는데 KT가 그 중에 오른 종목 중 하나인데 KT 수급동을 보니까 공교롭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사오다가 오늘 팔았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사다가 시장이 좋으니까 비중을 줄인 거죠. 근데 KT의 성장 모멘텀이 없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KT가 속해 있는 업종이랑 이 KT에 대한 이미지 사실은 어떤 AI 관련 수혜나 소프트웨어 관련 수혜를 입는 종목 사실 KT인데 오히려 KT가 무겁다 보니까 뭐 지니뮤직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밀리서재가 이런 게 올라가고 사실 실질적으로 업무 KT가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일단 KT 같은 경우 주가 추이랑 수급이 아직까지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KT를 비중이 작으신데 일단은 KT를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건지 1년 보유가 1년 넘었으니까 딱 좀 작은 회전율 키우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나는 손절 못한다. KT로 수익을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추가 매수를 한 21선과 61선 사이인 32,000원과 3만원대 사이에서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비중을 한 15% 정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요즘 오늘 보니까 시장이 너무 좋아서 히든카드 종목을 사야겠다라고 생각되시면 이 고점을 돌파하는 과정 속에서 좀 비중을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KT 실적, 일단 배당도 5.8% 주고 있고요. 지금 실적을 보니까 업종포가 8.61, 현재포가 6.93, 12개월 선회포가 6.27. 아무래도 어떤 기간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기 방어주이기 때문에 실적 등락폭이 크지 않다 보니까 퍼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고 PBR 0.52, 자산 기준으로 저평가 이용이 있고 배당 5.85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변동성이 크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쉽고 제가 이제 전문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많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종목 스위칭을 권해 드리는데 나는 KT로 수익을 봐야겠다라고 하셔도 크게 무방하지 않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도 경기 방어주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것 같다. 오늘같이 좋은 날에는 비중을 줄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손절가를 기계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손절가보다는 좀 추가 매수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32,000원부터 31,000원 말씀드렸죠. 네. 이 32,000원부터 31,000원까지 추가 매수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3개월, 6개월 보호하신다고 하면은 36,000원 정도 도달할 것 같은데 36,000원 위부터는 내가 마음에 드는 종목으로 조금씩 종목 스위칭 하셔도 무방하고 한 38,000원, 4만원까지 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바라고 계십니다. 자, 바라보고요. 우선 KT
승부를 보실 거면 이걸로 31,000원에서 32,000원 추가 매수 총 15%로 만들어 보셔서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고점 돌파 시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릴 테니까 목표가 우선 36,000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잘 체크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상담 스피드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스윗님께서 발음 어려운데 세상스윗님께서 시옷 엄청 많네요. 그러네요. 네. 근데 또 송원 산업을 보내주셨는데 와, 시옷 향연입니다. 네. 자, 매수가는 19,450원이고요. 비중 30% 가지고 계십니다. 비중이 좀 많은 상황에서 손실이 좀 있죠. 송원산업 근데 오늘 최근에 또 매각 이슈가 좀 있으면서 주가는 조금 변동성을 보이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송원산업입니다. 이 매각 이슈가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뭐 MBK와 몇 군데 이렇게 접촉해서 이제 네. 예비 입찰을 하는 것 같은데, 매각한다고 기업이 더 나아질까? 사모펀드로 가면,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 이제 회사를 잠깐 키워서 팔 수 있는데, 네. 실제로 대주주가 있는 건 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들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는 뭐 올라간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이제 8월 30일 테마로 잠깐 연료첨가제 쪽에 그래서 그렇고 이 송은산업이 이제 정밀화학 분야인데 연료첨가제, 뭐 폴리머, 가성소다 안정제라든지 이렇게 정밀화학 첨가제 쪽에 아주 알아주는 업체입니다. 근데 올해 뭐 관련된 화학은 전체적으로 안 좋은 화학 자체업이 안 좋으면 첨가제도 같이 안 좋으니까 덜 들어가니까 그래서 실적이 마이너스 뭐 2분기도 60%씩 안 좋은 상태고요. 그래서 화학 쪽은 전체적으로 실적 개선이 요원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상반기에도 63% 이익이 줄고 매출도 20% 줄었는데 화학이 왜 이제 그전보다 중국 뭐 이렇게 중국 자체가 성장을 못하고 네. 저 성장은 완전히 빠져가지고 있으니까 또한 이제 화학은 중국 로컬 기업도 이미 경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에서 화학업체들이 뭐 중국으로 가기가 좀 쉽지 않은 그래서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좀 있습니다. 화학 쪽은. 그래서 그게 올해 봄부터 복귀가 돼가지고 뭐 리오프닝 하더라도 화학 쪽 잘 안 가는 그래서 화학이 구조적으로 범용화학은 이미 중국이 장악했기 때문에 범용화학 관련된 뭐 첨가제 뭐 이렇게 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실적 내기 아주 어렵습니다. 생존 경쟁에 가야 될 정도로 과거에 이제 우리 IT가 막 한참 성장할 때는 중국이 좀 들어와도 경쟁이 있었는데 결국은 IT도 중국이 거의 다 뺏겼잖아요. 부품이라는 거 그처럼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제 매각을 한다고 코스가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테마로 잠깐 버려서 한번 사서 몰린 것 같아요. 그럼 반등할 때 이번에 매각 이슈 나온다고 여러 가지 누가 좋은 데 가져간다면 올라가면 그때 팔고 나오시고요. 저는 본전은 이제 가려면 지난번에 워낙 잠깐 떴을 때 주식을 사서 그럴 거죠. 보시면 첨가제로 이제 중국 수출 규제하는 잠깐 떠서 그러면 테마주처럼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지선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18,700원이나 18,000 정도 이렇게 깨지면 일단 손절하고 봐야 되거든요. 19,000원 샀으니까. 그래서 이거 차트를 잘 모를 때는 그냥 단순하게 대형 우량주들은 12%를 잘 안 빠지거든요. 그럼 12% 정도의 손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형주들은 뭐 10%도 등락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도 한 10%대 가면 일단은 손절을 안 하면 일반적으로 테마주는 한 30%대 물립니다. 30%대 물려 있는 주식들은 내가 거의 50% 먹어야 되니까 이게 회복을 못 시켜 일반인들은. 그래서 10% 내외에서 여참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물린 것 같고요. 그래서 반등할 때도 지금도 매물대가 많은 구조 탄탄히 이걸 돌파하면 물론 추가지는 19,000원 사신가에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시간은 걸려서 이제 기본적으로 목표가는 반등 영역이 19,500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내년 봄 정도까지 보면 19,500원 정도 가면 일단은 본전 가면 팔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현재는 뭐 바닥권입니다. 어느 정도는 악재는 다 반영됐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원산업이었고요. 반등시 매도 목표가는 19,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아래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는데요. CPI 전월비에서 0.4%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는 3.7% 상승으로 나오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가 나왔고요. 근원 CPI는 예상치와 부합하는 지금 지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제 PPI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 나왔었는데 CPI까지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한데요. 팀장님 살짝만 조금 리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오늘 많은 분들께서 CPI 발표를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뉴욕 시장 마감 결과가 좀 궁금합니다. 국내 시장 괜찮고 일단 제가 시장을 바라봤을 때 어떤 PPI나 CPI나 FOMC 회의록 발표 결과가 좀 시장에 선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PPI랑 CPI가 연준 입장에서는 용인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매크로 변수 약화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조금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 의장,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우리가 물가를 이제 인플레이션 2%대로 잡겠다고 했고 만약에 우리가 최근에 추석 전후로 큰 굵직굵직한 매크로 변수 두 가지를 제외하면은 사실 매파적으로 나와도 이상할 것이 없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지적적 리스크 터지고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PPI랑 CPI에 유가가 영향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유로 그런 원자재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원래는 우리가 목표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기준금리를 하고 있는데 약간 돌발적으로 나온 뉴스를 좀 용인해 준다고 할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고위 경제 관료분들이 그렇게 좀 용인하는 발언을 하시니까 투자자분들도 좀 용인하는 게 아닌가. 저는 사실 이런 두 가지를 보고 PPI가 3.3이 나오고 CPI가 3.7이 나왔으면은 금리 인상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나왔던 뉴스를 보면은 이렇게 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이 정도면 선방했다 이런 좀 투자 마인드가 좀 투자분들께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뉴욕 시장 마감 결과가 중요할 것 같다. 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중에 뉴욕 증시가 개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수익 내서 집 바꾸자. 아직 집을 못 바꾸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집 우리 단골 바꾸려면 시청자분이신데. 네, 쉽지가 않죠. 맞아요. 힘내시고요. 에코앤드림입니다. 매수가는 38,000원. 비중은 10%를 담고 계십니다. 지금 3만 원 깨졌죠. 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 버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추석 전에 샀고요. 사기 전에 매수 문의했는데 진단을 못 받으셨대요. 못 받아서 그래서 일단 그냥 사셨구나. 일단 사버리셨어요. 근데 이제 손실이 나기 시작하니까 집 바꾸기가 조금씩 힘들어지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바꿔야죠, 그럼. 네. 좋아요. 네. 오늘 감기인데. 그러니까요. 계속 훌쩍거리면서. 입담은 거의 딱딱 치고 있습니다. 안 지고 있습니다. 입만 살아가지고. 네. 네. 팀장님, 에코앤드림 약간 손실권 들어서 살짝 불안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추석 전에 매수 의견 없이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뭐 매수가 나쁘지 않으시고 비중도 크지 않으시고 예전에 에코앤드림이 막 우스갯소리로 에코프로 관련주가 아니냐 막 이러면서 에코프로 강하게 상승할 때 같이 순환매가 일어났었는데 옛사명이 E&D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기업계로 보면은 촉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이제 디젤 경유차 보면은 이제 연령이 좀 넘어간 차들은 이제 촉매 부품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줄고 있는 게 아무래도 그런 내연기관 차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좀 실적이 깎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색을 해봤는데 실적이 왜 깎이는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내연기관과 밀접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깎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올해 초에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던 이유가 이 에코앤드림이 전구체 소재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이고 이런 전구체 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을 때 어떤 실적이 반영되는 시기는 넉넉하게 한 2, 3년 정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2, 3년 뒤에 그 실적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매수가랑 비중이 안정적이시기 때문에 뭐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 뭐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적자를 기록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내년 초까지 가져가실지 의문입니다. 일단은 뭐 한 2주나 한 달을 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정도 보유 기간을
베팅을 하신다고 하면 크게 청산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어제 오늘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면은 외인 순매수 꾸준히 들어옵니다. 외국인 투자가 5개월 연속 순매수 들어왔고 이제 식견이 있으신 개인 투자분들이 어제 오늘 들어오기 시작했고 양봉 캔들 괜찮고 뭐 시장이 좋은 것도 있지만 양봉 캔들 괜찮고 수급 괜찮고 매수 위치 괜찮고 비중 괜찮으시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 그래서 21선, 61선 아래 있으니까 이제 과매도 구간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기계적으로 손절가는 제가 26,000원 말씀드리는데 1차 목표가는 제가 한 33,000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제가 36,000원 정도 말씀드리고 더 이상 대외적인 매크로 변수 없이 2차 전지가 승승장구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에코앤드림 걱정 마시고요. 네. 지금 목표가 33,000원, 2차 36,000원, 손절가는 26,000원인데 참고 정도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빠르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도 계속 저희 진단 이어지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 주시면 더 빠르게 상담 받으실 수 있어요. 02-325-8200번, 325-8200번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월척님의 종목 비올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7,050원이네요. 오늘 7% 넘게 상승을 하면서 7,17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시청자님께서 약간의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10% 정도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연말까지 가지고 갈 생각이라고 하세요. 연말까지 가져갔을 때 목표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비올은 어떨까요? 일단 투자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도해야 돼요? 중장기 전망을 알고 싶대. 연말까지 네. 중장기 전망이래요. 저 같으면 단타인데. 전문가님 더 길죠. 10년, 우리 10년도 10년 가져가는데,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 주식이 의료기기, 우리가 피부 미용하는, 네. 고주파로 피부 미용하는 의료기기를 네. 하고 있는데 계속 이익이 계속 늘고 매출도 뭐 수십 %씩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 나왔을 때 초기에 사가지고 있었으면 엄청 수익이 났고, 5배 올랐거든요, 이게.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계속, 좀 안 빠지고 계속 올라온 거예요, 계속. 이건 실제 꾸준히 좋고, 이제 뭐 중동도 뭐 진출, 그런데 지금 내년에, 중국 시우한 제약그룹과도 이제 인정을 독점 공급계약이 뭐 이제 성행이 되면 또 이제 팔겠죠. 좋은 그러면, 게 되게 많은데요. 아주 그런 게 다 반영되면서 지금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의료기구 중에 아주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근데 왜 팔아야 하죠? 그런데 주식이 이렇게 이제 가치가 반영된지 안 받는지 그게 중요한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료기기, 헬스기기니까 영업이익이 한 17배 정도가 적정 주가예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항상 차트를 보고 팔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비율이 지금 4천억 정도 시가총인데 이게 한 5천억 정도 내려갔거든요. 5천억 정도를 갔으니까 그러면 한 300억대 정도 이익이 나오는 게 영업이익이 나온 게 주가 이미 반영된 거예요, 8월에. 그럼 300억 정도 나오는 게 내년이거든요. 그럼 내년에 예상치가 이미 주식에 다 반영됐다는 거죠. 끌어왔다는 거죠. 네, 이게 가치 평가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무 한 단 사더라도 이게 정말 무가 안 나오면 뭐 가뭄에 사는 뭐 비싸잖아요, 그죠? 정상적으로 또 내려올 거다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시장에서 시장 보면서도 콩나물 한 단 사는데도 이게 비싸다, 물가가 왜 이렇게 뛰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식은 사면서 이게 가치 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런 가치 평가를 해보면 거의 정확히 맞거든요. 고성장주는 가다가 그냥 한 2년 뒤에 영업이익이 한 80배가 가면 전부 다 거의 고점이에요. 그러면 카카오도 15만 원 정도 갔을 때 2년 뒤 80배 가고 그 다음에 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양극재는 마찬가지지만 뭐 100배, 200배 올라간 것도 다 따져보면 25년도에 뭐 100배 이렇게 갔거든요. 대다수. 네. 그러면 다 반영된 건 마찬가지죠. 그것처럼 이것도 5천억 갔으면 이미 반영됐습니다. 그럼 이제는 여기 10배가 가야만, 그럼 여기 작년에 1635원이니까 이게 16,000원 정도 가면 10배 갈 수 있는 주식인데도 아직은 더 봐야 되는 거죠. 이게 경쟁사도 계속 나타나는 이게 미용 의료기기는 돈 된다면 경쟁사를 그냥 만들어요, 또 비슷하게. 그래서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꾸준히 가다 이미 차익 실현에 나와버렸습니다. 보시면. 그렇구나. 이미 급단의 음봉을 주고 추세가 끝났죠. 제가 보는 차트로는
삼봉이 나왔습니다. 이미. 삼봉이 나온 상태면 이 파동의 주봉 파동의 중기적인 파동은 마무리됐기 때문에 박스권밖에 없는 거죠. 그럼 실적 자원 나온다 들어간다. 그러면 거의 다 물리는 거예요. 월척을 필명적 월척인데요. 월척을 노리려면 미리 회사를 분석했다가 여기 고점을 돌파하면 그러면 2, 3천원대 2억, 3억 지질로도 한 점 올인해도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 2년, 3년, 4년, 5년 뒤에도 계속 실적이 좋아지네. 와, 이런 미용기계 잘 만들어서 요걸 하는 게 소형주의 잘하는 비법이에요. 월척을 낚는 비법. 지금은 이거 가지고 장기로 전망이 어떠냐 물어볼 필요 없이 고점에 그냥 가격을 보고 사신 거예요. 손절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22평선 정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럼 22평선이 6,700원이니까 6,700원에는 반드시 손절선을 지켜주시고 올라간 목표가는 1차적 목표가는 7,800원입니다. 7,800원 정도 가면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타이밍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네요. 그쵸. 매수가도 조금 높고 그래서 중요한 건 손절가입니다. 이 손절가를 반드시 지키셔야 손실을 키우지 않을 수 있고요. 6,700원으로 손절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도 목표가를 7,800원까지 잡아주셨으니까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예, 신테카 바이오요. 예, 매수가랑 비중 좀 알려주세요. 15,400원에 30%. 아, 최근에 들어가셨습니까? 9월 초쯤에 들어갔어요. 그렇군요. 초중순. 9월 초 때 딱 사셨고 그 이후에는 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계속 예. 내려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올라간 건 좋은데 약간 또 윗골이 달고 내려오고 있고. 예. 어떤 게 좀 가장 궁금하십니까? 매수가까지 올 수 있나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또 더 나아가서 수익까지 좀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여로 팀장님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우선 뭐 제가 봤을 때 매수가도 괜찮으신 것 같은데 비중은 조금 크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매수 시기를 보면은 사실 딱 추석 이전까지, 추석 이후부터 우리가 알만한 굵직굵직한 매크로 변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9월 중순 이후에 이런 차트를 보여준 종목들이 많고요. 특히 성장주 대부분 종목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요. 싶고요. 네. 저기 추가 매수를 한 거예요. 아, 추가 매수를 하신 가격이 15,000원. 네. 그렇게 하셨네요. 네, 추가 매수한 가격이. 네. 그래도 일단은 제가 이제 전문가이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매크로 악화 변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충분히 그런 악재들이 선 반영이 되었다는 베이스로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좀 기계적으로 제가 11,500원 정도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고요. 저 신테카 바이오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종목이죠. 경제TV 보면 많이 나오고 있고 의료 AI 관련이고 AI를 이용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빅데이터나 AI를 통해서 이런 환자에게 필요한 신약을 조금 비용을 덜 쓰면서 빠르게 이 환자를 위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적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주목받은 지가 아마 올해 이제 초중반부터 부각이 됐는데 뭐 루닛이랑 뷰노, 뭐 JLK, 딥노이드 이런 종목들처럼 내년에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아무도 실적으로 확인될 시점이 내년이다 보니까 매크로 변수에 뭐 AI, 로봇, 의료에 너나 할 것 없이 성장성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의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왔고 신테카 바이오도 피할 수는 없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긍정적인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9월 26일에도 MOU 체결했다는 뉴스, 대전 둔곡에 슈퍼컴센터 준공한다는 뉴스, 오늘 호재가 또 나왔습니다. 양자 암호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신테카 바이오도 AI 바이오 슈퍼컴 준공 관련 뉴스로 부각이 되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아까 앵커님께서 캔들 말씀해 주셨는데 양봉은 지켰고 윗꼬리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매도가 나왔다. 그래서 수급동을 보면은 꾸준하게 최근에 그래도 외인과 기관이 샀다가 오늘 외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개인이 들어왔는데 그 이유는 7시간 전에
호재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단기 재료가 소멸이 됐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매크로 변수나 이런 뉴스를 체크했을 때는 설마 여기서 또 심한 뉴스가 나올까? 갑자기 오늘 뉴욕 시장이 하락할까?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손절가를 조금 염두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만약에 뉴욕 시장이 뭐 강보합권에서 마감한다든가 어떤 성장주의 투심을 깎는 모습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신테카 바이오 거래량도 괜찮고 수급도 괜찮으니까 좀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손절가는 제가 11,500원 말씀을 드리고, 제발 시장 더 이상 악화 뉴스 안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1차로 지금 평단가 15,400원이신데 21선과 60일선이 지금 15,000원 살짝 아래에서 걸쳐 있는데 15,000원에서 한 16,000원까지는 이제 30% 중에 15%를 분할 매도하셔가지고 비중 조금 줄여 가시는 관점을 보시고, 2차 목표가는 제가 18,000원부터 20,000원까지 말씀드리는데, 부디 오늘 이후로 악재가 더 이상 안 나오고 성장주들이 다시 관심 받으면서 전고점을 돌파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가격 전략 잘 대응해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미국 시장의 성장주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 좀 체크를 해 보셔야겠고요. 네. 네, 목표가 반 매도하는 포인트 15,000원에서 16,000원, 그리고 2차 18,000원에서 20,000원, 손절가 11,500원 제안해 드렸습니다. 네, 저희 종목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임혜숙님의 나무가 진단하겠습니다. 나무가. 16,3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나무가도 지금 계속해서 좀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청자님 조금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고요. 네. 그래도 비중을 7% 담고 계시기 때문에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께서도 추가 매수 얼마에 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함께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나무가가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그래도 11,000원 지켜주고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추가 매수 타이밍 나온 걸까요, 전문가님? 제가 토마토 TV에 계속 있으면서 휴대폰 부품주는 관련된 주는 쳐다보지 말으라고 그랬고, 이럴 수가.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도 16년 뭐 쳐다보지 말고 그래서 수영 못하면 왜 물가에 가냐. 맞아, 근처에도 가죠. 그냥 산에 가서 놀지 횡단철이라고. 그래서 이제 주식이 생각보다 단순하거든요. 네. 그 물려도 2차 전지가 하나 AI 반도체 물려도 밑에 가서 이렇게 추가 매수해가 추매를 좋아해요. 추매를 추가 매수를 해서 가면 그러면 그런데 그 성장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 나무가는 뭐 하는 회사인지 딱 알면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밴드 1위 업체인데 카메라 모듈, 삼성전자 휴대폰 카메라 거기에 모듈을 넣는 건데 카메라도 그렇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휴대폰이 안 팔리는데 잘 안 팔리잖아요. 옛날에 삼성전자 제일 성장한 휴대폰 성장은 10년도 갤럭시 A1이 나와가지고 2012년도 13년도 2012년도 13년도까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갤럭시 S3로. 그 다음에는 그 성장이 잘 못했거든요. 네. 그러면 카메라가 엄청 좋으니까 카메라 머리도 좋다. 이 생각하면 안 되고 계속 산업이 성장을 해줘야만 주식은 사상 고점 계속 돌파해요. 그럼 이것은 이제 돌파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식 카메라 모듈 이건 단타 치고 나와야 되는 주식도 아니에요. 내가 수영 못하면 물가에 가지 말라 하잖아요. 네. 즉 단타 차트 볼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거 가지고 해도 상관없는데 잠깐 먹고 나오면 돼요. 그죠? 근데 이게,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가는 주식을 올라가서 사면 따라가지 못하고 조금 내려가서 내가 조금 사가지고, 비중이 적으니까 나는 더 물 타면 되지. 주식을 물 타려고 하는 건 아니죠. 먹으려 하는데, 물려서 물 타는 거죠. 이것은 자기 합리화예요. 투자에서는. 그래서 매매도 그렇고. 그러면 물 탈 돈 가지고 저는 이렇게 하면, 나무가를 단 7%, 1%라도 물 타고 싶으면 그 1%를 물 탄 거, 지금 2차 전지 빠졌는데 양것이 빠졌는데 거기 가라. 잘 되는데 쪽으로. 그죠? 그러면 이거라도 이제 16,000이니까 12,000이니까 4,000 손에 놨으니까 오히려 30% 손절하고 지금이 포트를 교체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냥 이걸 가지고 나는 16,000이니까 물 타가지고 난 16,000인데 12,000이니까 4,000은 지금 같이 7% 더 사면 14%니까 14,000은 가면 목표. 지금 보면 제가 목표가 14,000 드린 건데요. 그럼 14,000 본전하고 나오지? 이건 차트를 다 할 때 그럽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냥 지금 반등장에서 이번에 그동안 2차 전지가 막 가다 양점 60% 70% 하셨다는 거지. 그럼 이건 내년에 안 더 25년 실적이 또 다시 나와요. 네. 그러면 이럴 때 내가 이 30% 있는 주식 깨져서 30% 마이너스 있는 다 팔아가지고 그게 딱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회복돼요.
제가 이제 다음 주 배워서 한다 수요일 할 텐데 거기에 이런 내용을 좀 해서 공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는 이 주식은 추가 매수 금지고요. 하고 싶으면 물론 나는 물타기에서 반전하고 나와야 다. 이 고집이라면 지금 타시면 됩니다. 12,000원 정도 내외 물 타서 목표가는 매물대가 14,000원 정도에서 15,000원씩 있으니까 그래서 14,500원 정도가 팔고 본전에서 나오시고 7%를 샀으니까 14,500원 목표가 들었으니까 그 14,000 가격의 단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16,000 샀으니까 지금 12,000 사야만 단가 14,000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비중이 7%면 그 7% 금액을 그 밑에 사면 똑같은 금액을 사면 되죠. 그렇게 해서 해서 물 타고 싶으면 지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1분기, 아니 상반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6% 줄었고 매출도 32% 줄었으니까 하반기도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물론 이번에 삼성전자 휴대폰 조금 좋았으니까 조금 나아질 걸 보여요. 그러면 그때 괜찮으면 그때 반등할 때 팔고 나오시고 앞으로는 휴대폰 부품주 관련된 거 보지도 마시고 성장하지 못한 종목들은 아예 가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휴대폰 부품주에 카메라 모듈 가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무가였고요. 휴대폰 부품, 카메라 모듈 산업의 성장성에 좀 물음표 그려집니다. 추가 매수보다는 성장성이 조금 더 확실한 쪽으로 종목 교체를 추천드렸고요. 목표가 14,500원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타까워서 그런 겁니다. 맞아요. 예. 수영 못하는데 물가 가는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자, 나무가 봤고요. 예. 네. 자, 그러면 종목 하나 더 볼게요. 김현숙님께서 고영 올려주셨는데요. 고영을 잘 사신 것 같아요. 되게 낮을 때 12,850원, 15%입니다. 지금 약간 이제 수익권에 이제 접어들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정말 월봉으로 봐봤거든요. 10월 31일 때가 11,500원, 제일 낮을 때가 그때거든요. 장중에. 그러니까 들어간 거 되게 잘하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듭니다. 자, 팀장님, 고영 목표가 어디까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좋은 종목을 저렴한 가격에 잘 사셨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일단 업종 계열을 보면 뭐 휴대폰, 반도체 검사 장비를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러고 로봇 산업, 의료용 로봇 사업에 진출을 하겠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니까 연간 실적은 뭐 꾸준하게 증가를 하기보다는 이런 매크로 변수,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선방을 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분기 실적은 그래도 조금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연간 실적 기준으로는 잘 선방을 해주고 있다. 그다음에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고 기업 계획 보면 이제 의료용 로봇 사업을 진출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6월 29일 전후로 슈팅이 나왔을 때 뉴스를 보니까 이 고영이 개발하고 있는 의료용 로봇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한 것을 보고 있고 로봇 관련 종목들이 올해 4월, 5월, 6월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그랬죠. 이제 8월, 9월 사이에서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와 관련된 대장급 종목들 움직이는데 그때는 고영이 좀 같이 움직임을 같이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시청자분께서 워낙 매수 위치 좋고 종목 자체도 괜찮으니까 뭐 단기 스윙이든 중장기는 만약에 고영이 로봇 관련으로 매출을 내고 있다고 하면 중장기로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고영 같은 기업이 과연 로봇 산업을 진출하겠다고 했다가 후퇴하겠다는 말을 할까? 제가 고영을 지켜봤을 때는 로봇 산업 꾸준하게 진행을 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고영이 로봇 산업 관련해서 매출이 언제 나오는지 그 부분이 좀 단기 재료 소멸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뭐 손절가는 기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12,700원이나 12,500원 손절가 말씀드리지만 의미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제가 14,700원, 그 다음에 2차적인 목표가는 16,000원 말씀드리고 고영이 안정적인 본업을 기반으로 로봇 관련 모멘텀을 얻어서 주가가 강하게 부양되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영 우선 실적 체크 꼭 해보셔야 되고요. 목표가 14,700원에서 16,000원 두 개의 목표가 좀 드렸고요. 손절가는 12,500원에서 12,700원인데 참고 정도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1부 종목 진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2부에서도 스피드 종목 진단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첫 번째 종목은 특별 진단입니다.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모두 들어볼 수 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HPSP 반도체 쪽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